그래서 독점규제법상 공정경쟁제도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독점규제법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접적인 목적은 뭐예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 이런 것을 위해서, 공정 경쟁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또 금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같은 지금 여기에는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제시가 됐죠, 목적에. 좀 목적 규정이 좀 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적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수단, 그 방법과 같은 공정경쟁제도를 포함해서 독점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공정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자 규제의 내용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포함해서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경제력의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재판매 가격의 유지, 사업자 단체의 규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체적 금지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해서 후반부에는 독점규제법 후반부에는 절차법적인 규정이 있다. 절차적 규정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목적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나타나 있는데 요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하고 재판매 가격 유지는 요 목적 규정에서 빠져 있죠. 나머지는 들어 있는데. 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오늘 강의의 주제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남용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이건 범죄 행위다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가 살인죄 규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남용하면, 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형법이죠, 형법. 네. 형법, 광의의 형법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그 행위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냥 일반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시장 지배적 사업자만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사업자 중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즉 시장 지배적 사업자만이 이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개념이 필요하고, 그럼 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시장의 개념도 좀 알아봐야 되고,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그 개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또 알아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이런 판단 요소들을 다 적용해서 매번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일단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자라고 하는 추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 점유율 기준인데, 어떤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아니다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종류로서,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서 불법한 사업자라는 게 전혀 아니죠. 완전히 합법적인 사업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업 운영이 잘 돼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가지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죠, 충분히. 그건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고 경영을 잘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을 경우에 그 남용 행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예를 들면 가격을 남용한다거나 가격을 막 함부로 올린다거나 그런 것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뭐 출고량을 조절해서 비슷한 효과를 거둔다거나 하는 행위, 뭐 그런 것들 다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그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가 부과되는데, 예를 들면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이란 무엇이고 사업자란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장의 개념을 다 한 번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공정 경쟁의 문제가 발생하는 특정 제품 하나의 시장만을 얘기합니다. 구체적 시장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PC를 이용하면서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우스를 공급하는 시장에서 마우스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마우스 시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상품에 대한 거래 시장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학상 이런 시장을 관련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짜고짜 관련 시장 그러니까 좀 어색한데 그 문제가 되는 제품과 관련되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 그러면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관련 시장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네, 강학상으로는 어색하지 않은데 처음 듣는 경우에는 좀 어색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관련 시장이란 표현을 그렇게 특정 제품과 관련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독점규제법에 보면은 관련 시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법에서는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래죠. 거래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인데 그 특정 상품에 대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정한 거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래 분야 관련 시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 보면 일정한 거래 분야라는 표현이 더 어색합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오히려 일정한 거래 분야가 더 괜찮을 수도 있겠죠. 느낌이. 어쨌든 법률에는 관련 시장이라는 표현이 없고 일정한 거래 분야라는 표현이 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상 일정한 거래 분야란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합니다.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시장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경쟁자가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죠. 거래의 객체별, 그 거래의 대상 상품이 뭐냐, 그 다음에 단계별, 이것이 무슨 생산자 또는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는 단계냐, 아니면 뭐 대리점을 통해서 또는 도소업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단계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고, 뭐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하는 거냐, 지방에서 판매하는 거냐, 그러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 반드시 지금 현재 경쟁 관계에 있는 것만 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분야, 아직 경쟁 관계에 없어도 이 법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법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의 개념. 사업자의 개념은 사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죠. 사업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사업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옛날에는 무슨 뭐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래 해가지고 그 사업의 종류를 열거를 했었어요. 그렇게 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냥 사업을 행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려다가 예시로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은 2차 산업을 대표하는 거고 서비스업은 3차 산업을 대표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사업자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의사, 변호사, 뭐 무슨 약사, 무슨 뭐 또는 공인중개사 다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대학도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 사업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 그럼 꼭 사업의 회사의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만 사업자로 보기가 쉬운데 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한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나 대리인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이 쭉 나오다가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이 좀 나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 사업자의 개념에 임원, 종업원, 대리인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뭐냐?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모든 사업자가 다 사업자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 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뭐냐? 시장지배적 사업자. 우리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혜자로서, 우리가 사업자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을 주로 사업자로 보죠. 공급자를 주로 사업자의 개념으로 볼 텐데, 공급자만 사업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사업자로부터 제조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연결을 하는 대리점 사업자라든지 또는 소매점 사업자라든지 그런 사업자들이 있죠. 그 사업자는 물건을 받아와야 되니까 공급자로부터, 그럴 경우에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개념에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 대리점이 전체 그 시장을 거의 독점에 가깝게 점유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그럴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요자도. 자, 그 다음에 단독으로 이 사업자가 그 사업자 혼자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갖고 있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지만,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과거에는 독점 사업자냐 과점 사업자냐, 독과점 사업자가 아니면 다 경쟁 사업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자나 두세 개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5개, 6개의 사업자가 시장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상품이나 용역은 항상 상품에 따라 붙는다고 그랬죠. 상품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유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 어떤 뭐 내가 라면을 판매하는 회사다 그러면 라면의 값을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라면 값을 1,000원에서 1,500원을 올렸어도 소비자가 사 먹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내 라면밖에 안 파니까, 또는 거의 내 라면만을 사 먹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개념은 이렇게 되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몇 %나 되는가, 또 진입 장벽이 있는가,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나도 라면 만들어서 팔아야지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사업자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그런 그 시장에 진입하기 하는데 장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 사업자가 뭐 한 두세 개밖에 없냐, 아니면은 뭐 10개, 20개 있다 그러면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적 요소가 좀 희박해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과연 A라는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서류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려면 얼마나 실무를 보기에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일단 일정한 기준 하나만 정해놓고 추정을 하는 것으로 법률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마다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는 실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몇 %냐에 따라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냐 아니냐를 추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정. 일단 그렇게 추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추정받는 사업자가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님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요건은 하나만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 점유율. 시장에서 예를 들면 무슨 뭐 자동차 시장이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에서, 무슨 뭐 자동차 중에서 부품 시장, 와이퍼 시장이다 그러면 와이퍼 시장,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시장이다 그러면 교과서 시장, 또는 뭐 굉장히 많죠. 안경 쓰고 있는 분들 많죠. 안경 시장, 무슨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유 먹고 있죠. 매일 아침에 우유 시장, 뭐 굉장히 많은 특정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 어떤 한 사업자가 그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된다.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 B, C, D, E, F, G 뭐 한 10개 사업자가 있다고 일단 볼 때, 그 중에 A 사업자가
A 사업자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절반 이상 산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50%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이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왜? 이 사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가격을 막 올리면 소비자들은 이 회사의 제품을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중소사업자의 제품을 갑자기 시장 점유율 1%, 2%밖에 안 되는 사업자의 제품을 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장 점유율이죠. 그래서 한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50%는 안 되는데 한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봤더니 75%가 넘더라. 그러면 이 3개 사업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사업자가 그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셋 다. 3개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2개 사업자를 합쳐서 75%가 넘으면 역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뭐 70% 사업자 하나하고 5% 사업자 하나하고 더해도 75%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 사업자도 같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적은 시장 점유율 가지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 되는 사업자는 여기서 제외하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또 매출액을 가지고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나 구매액이 아까 그 공급자의 경우도 있고 뭐 수요자의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급자의 경우는 매출액을 따지는 거고 수요자의 경우는 구매액을 따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1년 동안 매출액이 40억 원도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작은 회사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면 되겠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시장에 특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어떤 판매 회사일 수도 있고 좌우간 그런 사업자가 5개의 사업자가 있는데 각각의 시장 점유율이 A는 46%, B는 25%, C는 12%, D는 8%, E는 5%인 경우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누구인가 볼 때, 자, 한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되는 사업자가 없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없고, 그 다음에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75%, 3개를 더해보는 거죠. 2개를 더할 수도 있어요. 2개를 더하면, 요거 더하면 71%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3개를 더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83%가 되니까, 이 A, B, C 3개의 사업자는 명백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추정이 됩니다. D는 어떻습니까? A와 B를 더하면 71%였는데, D 8%를 더하니까 79%, 역시 75%가 넘죠. D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E는 어떻습니까? 여기 71%였고 5를 더하니까 76%가 되네요. 역시 75%를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 B, C, D, E가 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일단 요건 하에서는. 그런데 여기 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 되는 회사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D와 E 회사는 제외가 된다. D와 E. 여기 이제 만약에 구매액이 C는 연간 매출액이 38억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C도 제외가 되겠죠. 그런 이제 매출액 규정이, 매출액 관련 설명이 없으니까 일단 이것만 가지고는 A, B, C 3개의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미있죠? 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도대체 뭐하냐, 이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일 수는 없겠죠. 기업을 경영을 잘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여갈 텐데,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 제품만 산다 그러면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만약에 남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공정경쟁 시장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처벌에 형벌에 처하는 그러한
범죄 행위로 다루겠다라는 것이 바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몇 가지나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로 독점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은 6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남용,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거죠. 출고량 조절, 사업활동을 방해한다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거나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다. 나랑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를 어떠한 좋지 않은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활동 방해하고 경쟁 사업자의 배제가 좀 이 이름만 가지고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좀 내용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유형, 가격 남용. 가격을 마음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막 올리는 경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상품과 용역은 항상 붙어 다닌다고 했죠. 상품은 가격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용역은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일을 해주면은 가격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대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부당하게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가격은 결정 유지 변경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사업자가 내가 라면 회사인데 1,000원 받던 것을 1,100원을 받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또 변경할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부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그럼 부당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위남용 행위는 출고량 조절입니다. 자, 가격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현저하게 올리면 가격 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이 가격은 놔두고 출고량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출고량을 조절하면 가격은 안 건드리지만 사실상 가격이 오른 거나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고, 자, 세 번째 지위남용 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 행위입니다. 자, 사업자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사업자가 또 있다고 그랬죠. 뭐 A, B, C, D, E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업활동 방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장 진입 방해 행위. 이건 시장에 누가 진입해요? 새로운 경쟁 사업자. 회사를 새로 차린 사람이 새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경쟁 사업자의 배제 행위가 있습니다. 자,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다. 나랑 경쟁 사업자, 내가 A 사업자고 B 사업자가 저기 있는데 B 사업자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 B 사업자를 이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내가 어떤 획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소비자의 이익을 제어하는 경우. 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그런 경우 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제어하는 행위인지 시행령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고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규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 바로 이런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자들을 법정에다 기소를 할 수 있느냐? 기소를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절차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소위 그것을 전속 고발권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가 이러한 규정을, 이 사업자가 이러한 규정을 남용했다라고 고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일단은 합니다.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서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 그럼 그때 검찰이 관여할 수 있을 뿐이죠. 이런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속고발권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시정조치를 보면 어떠한 지위남용 행위를 했을 때 그 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하라고 조치를 내리는 거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이렇게 부르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자, 행위사업자에 대해서
만약에 가격 남용을 했으면 가격 올린 거 당장 내려라. 가격의 인하를 명령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뭐 기타 가격 인하 이외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를 중지해라.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당장 중지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용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격 인하라든지 행위 중지와 같은 이런 행위 그 시장 조치를 명받았으면 그런 시장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라 이거예요. 공표를 하는 방법은 뭐 일간신문에 주로 공표를 하도록 돼 있죠. 알려라 이거죠. 그럼 다른 사업자들이 이걸 보고 아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시장 조치를 받겠구나 하는 걸 알게끔 하라는 얘기죠. 시장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해라. 기타 시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장 조치입니다.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 중지, 수명 사실 공표, 기타 시장에 필요한 조치, 이 네 가지가 시장 조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세 번째 시장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지위남용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그 위반한 사실, 법 위반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를 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데 이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한 기관은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게 아니죠. 그래서 법정에서 유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입니다. 그런데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고 했으니 당장 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 제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심사가 제기가 되었는데,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한 결과 이 법 위반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침해한 결과가 되고, 또 지나치게 법 위반 사실을 자인해라 이런 게 되니까 과잉금지의 원칙도 침해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죄인데 법 위반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침해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진술 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칙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이후에 법 위반 사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삭제를 하고 시장 명령을 받은 사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시장 명령을 받은 것은 변함이 없죠. 사실이죠, 이것은. 그래서 수명 사실의 공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명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위반 행위가 어떤 내용이고 정도는 어떤 것이고 기간과 횟수는 몇 번이나 됐고 이런 것들을 다 참작해가지고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 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할 때 이게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 거냐, 양심의 자유. 그런데 이 법 위반 사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의 과거에 이런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의 공표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런 거 쫙 늘어놓고 중간에 이걸 넣어놓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사법시험 문제로 이런 게 몇 번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건 시정조치이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니까 돈으로 물어라. 관련 매출액의 3%. 남용행위를 해가지고 매출액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3%까지. 그 다음에 매출액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한 1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입니다. 총 매출액이 아니라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 이게 관련 매출액이죠. 3%는 100분의 3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벌칙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만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적용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종류에 사업활동 방해가 있었고 경쟁사업자 배제가 있었는데, 이 사업활동 방해에는 뭐 원재료 구매 방해, 필수인력 채용, 필수설비 제한 이런 게 있었고, 경쟁사업자 배제의 수단은 부당연매, 부당고가 매입, 그다음 배타적 조건부 거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사업활동 방해나 경쟁사업자 배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정에도 들어있고 나중에 살펴볼 불공정거래 행위 규정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거래 행위도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이게 하나가 사업활동 방해 또 하나는 경쟁사업자 배제인 것이죠.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 중복이 될 경우에 어떤 걸 적용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쉽습니다. 판단은. 왜냐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공정거래 행위 규정은 그냥 일반 모든 사업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 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죄니까 당연히 그 협소한 범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특별 그 법률, 결국은 특별 규정이고 특별법이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활동 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가 양 규정에 다 적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경합이 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